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 오늘은 정말 여름 기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요, 7월 중순의 여름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만큼 낮 동안에 자외선도 무척 강해지고요. 이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말과 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죠.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자, 꽃 양귀비 축제가 지난주에 개막을 했습니다. 이번 축제 여러 가지 특징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시민 지도형 퍼포먼스 축제죠. 원주 댄싱 카니발 일정이 확정되었고 또 이제 그 참가자들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축제 일정과 또 참가팀 모집 상황 등 준비 상황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가 국립과학관 강원도 후보지로 선정돼 유치전에 돌입합니다. 강원도는 어제 도청에서 정부의 국립과학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를 비공개로 실시해 원주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의 계획을 세밀하게 정비해서 다음 달 초 과학기술정통부에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1일 다음 주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신청은 마스크 오브제와 같이 가구지 추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강원도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8만여 명을 제외한 시민 27만여 명에게 1인당 8만 원씩 선물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부가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심리와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역의 실물 경제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인 지난 4일 대비 강원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이 12.8%포인트 개선되었고 또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매출액 감소 비율이 35%포인트 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문화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었었는데 요즘 차츰 조금씩 기직을 펴고 있는 모습이 또 보입니다. 또 전시회 소식도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전시회 일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원주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은 30일부터 개관 17주년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판화로 보는 동아시아 문자도의 세계라는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문자도는 시원하게 뻗은 한자 안에 담긴 그림들을 말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문자도의 판화와 판목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띱니다. 이 문자도와 관련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판화와 판목 70여 점을 선별해 전시합니다. 신흥사에서 만든 판목으로 찍어낸 우리나라 작품뿐 아니라 이 근대에 복원된 중국의 대형 다색 목판화와 같은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최초 공개되는 문자도 판목, 원판 등 희소한 가치를 지닌 유물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 토지문화재단에서는 창작실 입주작가 개인전을 연이어 마련했습니다. 독특한 화풍과 상형문자식의 각진 형태를 합친 그림으로 주목받는 손유선 화가가 오늘까지 흥엄면 박경리 작가의 집 전시실에서 물 안에서 개인전을 여는데요. 물의 저항을 뚫고 돌진하는 새 날개짓을 형상화한 작품 등을 선보입니다. 이 손유선 화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원주 시민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삶을 돌아보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입주작가 송신규 작가의 개인전 자연으로 돌아가다가 열립니다. 작가는 지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을 다니면서 자연을 관찰해왔고 이 자연이 주는 청각적인 표현을 응용한 작품들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자연의 부산물을 통해서 작지만 고귀한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송 작가의 작품은 다음 달 1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전시회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또 공연 소식도 있죠. 네, 다음 달 2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창작 연극 김춘자 전국노래자랑 도전기 다시 봄날 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 가족을 떠나서 청춘 공동체에 정착한 김춘자 여사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게 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향한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에 경쾌한 울림을 주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올해 첫 공연으로 예방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자석제 등을 통해서 안전에도 만전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남한강역에 이 피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3대 피사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그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그 시민 활동이 드디어 좀 시작을 알렸다는 또 소식이 있군요. 네, 남한강 유역 폐사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민운동본부가 최근 원주시의회 시민 모임방에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신재섭 원주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 이동진 평화문화연구소 연구원이 남한강 유역의 문화 재조명을 발표하면서 남한강 유역 3대 폐사지의 의미와 역사, 원주 불교 문화 등을 짚었는데요. 또 활동에 앞선 국민운동본부 임원진에 대한 도지사, 도의장 등의 표창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번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 등 이 3대 폐사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큰 꿈을 향해 가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토크 콘서트나 문화유적 관련 자료 발굴을 통해서 역사를 재조명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남한강 일대 마을 탐방과 순례길 걷기 등으로 폐사지 일대 마을의 과거 생활상을 알릴 방침이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원주 도심의 향후 좀 미래 전략 여러 가지 뭐 많은 키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캠프롱 부지 활용이 정말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캠프롱에 대한 또 문화재 조사도 시작이 되었군요. 네, 69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원주 캠프롱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어제 원주 캠프롱 현지에서 부지 근대문화재 현지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담당가, 전문가, 시 관계자 등이 이 국방부가 진행 중인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캠프롱 내 근대문화재 가치를 조사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의견 조율과 협의를 진행하는 중으로 또 알려졌고 이 국방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서 2014년 2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내놓은 환경오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캠프롱 내는 잠재적으로 역사와 문화 자원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소 3곳과 62개의 묘지, 7개의 석조물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태장동 일원의 캠프롱은 1951년부터 미군이 주둔하다가 2010년 6월 평택으로 이전한 뒤 방치됐고 이 시가 2013년 국방부와 토지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서 2016년 토지 매입 대금을 완납했는데요. 하지만 토양 오염 보건 주체를 놓고 미군과 환경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장기간 방치되다가 지난해 12월에서 원주 반환이 결정됐고 시가 이제 캠프롱을 시민휴식공간인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캠프롱 내 근대 건축물을 가급적 보존 존치하는 입장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캠프롱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원주 중앙동 정말 구도심이라고 또 불리웁니다만은 이 과거, 현재, 미래 여러 가지 뭐 많은 그 변화된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러한 모습을 담은 사진 공모전도 또 열리는군요. 네, 조선시대 행정 중심지인 강원 가명 500년 역사를 간직한 원주 중앙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사진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중앙동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진 공모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인데요. 시는 옛 추억과 현재 모습을 공유하면서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시대적, 문화적 교감 형성을 통해서 점점 약해져가는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중앙동은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상권 기능 회복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형성과 같은 지속 가능한 원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응모 자격은 별도 제한이 없고 과거와 현재 등의 부문으로 나눠서 다음 달 12일까지 접수한다고 하는데요. 본인 순수 창작물로 추억을 공유하고 싶은 사진과 또 얽힌 사연과 함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원주시청 도시재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한데요. 선정된 작품은 중앙동 사진 공모전 책자 제작에 활용하거나 중앙동 축제 시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그 다음 달에 열리죠. 평창 국제 평화 영화제 소식인데 최근에 또 영화제가 네이버 V 라이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올해 평창 국제 평화 영화제는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평창 대관령면 횡계리와 알펜시아 월정사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 코로나19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서 공식 기자회견 대신 V무비 채널을 통해서 올해 영화제의 개요와 프로그램 전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방송인 박지선이 사회를 맡아서 문성근 이사장의 영화제 소개와 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또 올해 영화제의 방향성과 특징, 개막작을 포함한 각 섹션별 상영작, 또 특별 프로그램, 트레일러, 상영작 하이라이트 등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 달 18일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군요. 네. 올해 영화제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올해 영화제는 멀티플렉스 중심의 도시 영화제에서 벗어나서 평창 지역의 자연과 특색을 최대한 살린 영화제로 치러집니다. 이 대관령면 횡계리 곳곳에 문화 공간들을 활용한 이색적인 제한 상영관들이 마련했는데요. 오대산 월정사와 평창 바위 공연, 올림픽 메달 플라자 등 야외 공간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하고 감성적인 영화들을 선보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총 35개국의 97편의 영화를 소개하는데요. 평양 시네마에서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 테마의 북한 콘텐츠들이 소개되고 강원도의 힘 섹션에서는 강원도 출신 감독들의 작품 등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개막작은 폴 클라인 감독의 어느 수학자의 모험인데요. 2차 세계대전 중 원자폭탄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폴란드 출신의 천재 수학자 스타니스와프 울람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인 동시에 원자폭탄이라는 인류 사상 가장 끔찍한 무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던 가해자이기도 한 이 울람의 아이러니한 삶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이외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났던 순간들과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과 함께 6.15 20주년 기념 사진전도 열고 도내 영화, 영상 전문가들과 강원 시네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네마틱 강원 등 참신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매뉴얼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이 대한 상영관과 야외 상영관의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거리두기 또한 최대한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네요. 네, 6월 18일부터 평창군 일원에서 열리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가 지난주였죠. 23일에 개막했고요. 올해가 13번째인데요. 돌아오는 일요일 모레 이번 주 휴일까지 축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축제 매년 많은 분들이 방문했었습니다만은 오늘 그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꽃양귀비 축제 용수골에서 지난주부터 개막했고 현재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매년 열리는 원주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가 지난 23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이번 주 휴일인 오는 31일까지 축제가 진행됩니다.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위원회와 마을 주민들은 매년 꽃 양귀비를 심으면서 축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매년 4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 축제를 방문해 왔다고 합니다.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는 넓은 야외에서 진행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역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축제장에 들어서기 전에는 관광객 사전 설문과 발열 체크가 진행되고요. 축제장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간격 유지를 위해 나눠주는 빨간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합니다. 또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으로 관람을 하도록 했고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 김정윤 축제위원장에게 듣겠습니다. 올해 양귀비 축제는 주민 전체 땀을 흘려서 일궜지만은 전반적인 전국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이것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지만은 이것이 너무 우리가 많은 여기에 땀방울 흘렸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마을에 회의를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켜야 될 법칙이 있으니까 그 법을 준수하면서 철저하게 이행을 하면은 코로나로부터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양귀비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첫날 저희들이 개장해가지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움츠렸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셔서 꽃을 관람하시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힐링도 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오실 것 같은데도 주말 합치면 한 5,000명 지금 평소에도 평일날에도 1,000명 이상 오십니다. 이제 오전에 저희들이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꽃이 상당히 싱싱하고 매력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힐링하고 가십시오. 네, 많이들 답답하셨나 봅니다. 자, 또 빨간 우산을 이제 배부하는데 이 우산을 쓰시면은 또 어느 정도 거리를 지키는 좀 상징적인 또 표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휴일까지 열립니다만은 또 상당히 좀 날이 덥고 또 이제 자외선 지수도 높겠다고 하니까요. 양산 겸용으로 쓰셔도 효과될 것 같네요. 자, 좀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고요. 어제 또 직접 방문해봤습니다만은. 네, 제가 방문해보니 실제로 평일인데도 꽤 많은 분들이 원주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주차장에는 축제를 방문한 차들로 빼곡했습니다. 축제장에 들어서니 한 줄로 서서 명단을 작성하고 발열 체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입장료를 낸 관광객에게는 빨간 우산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원주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에는 꽃 양귀비로 만든 떡이나 음료,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아이들을 위한 깡통 열차도 줄을 서서 탑승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 각자 빨간 우산을 쓰고 다니며 축제장을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축제 관계자와 시민에게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산 쓰시고 관람하셔야 되세요. 깡통 열차, 그다음에 전망대에서 관람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대폭 축소해서 저런 이제 양귀비를 재료로 해서 만든 떡,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이러한 부분들 편의 시설을 좀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양귀비 떡은 좀 색깔 난 거가 보라색은 관람하시는 꽃으로 이렇게 갈아서 한 거고 파란 건 잎으로 해서 직접 여기서 수작업 해서 한 거예요. 예, 아이스크림도 이제 양귀비 꽃 효소 넣어가지고 색깔 내고 또 씨앗 넣어가지고 하고 유기농 우유로 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꽃을 보니까 너무 좋았죠. 더군다나 이제 저희 친정 엄마랑 이렇게 단둘이서 여행하는 건 처음이었었거든요. 와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하고 또 이렇게 꽃 보고 사진 찍고 너무 즐거웠어요. 네. 자, 이번 주말 마지막입니다만은 꽃이 더욱더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좀 가족 나들이 계획 세워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다양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0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올해 일정이 확정되었고요. 또 경연 참가팀 모집을 시작으로 또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문화재단 축제운영팀의 김성수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올해 그 댄싱 카니발 개최 일정 어떻게 됩니까? 올해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9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댄싱 공연장과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 9월 8일부터 13일, 한 닷새 6일 정도인가요? 예, 6일 동안 합니다. 6일이요. 이제 코로나가 그때는 다 이제 진정될까요? 일단은 저희 그 부분은 사실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현재는 정상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상적인 진행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예년에 비해서 좀 올해는 좀 뭐 변동 사항, 좀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까? 저희 올해가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10주년 기념관, 역대 우승팀 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미로를 활용한 대형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꽤 되었군요. 이제 과거의 우승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상당히 아주 많은 또 구성을 비중을 또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참가팀 신청을 현재 받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모집 중이고요. 7월 10일까지 모집 예정입니다. 7월 10일까지요? 뭐 아무나 뭐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겠고 일단 단체가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신청 모집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참가 모집 대상은 무용, 무술, 댄스 등 퍼레이드형 퍼포먼스가 가능한 모든 장르의 단체이고요. 네. 경력이나 실력 등 관계없이 무대에서 즐기실 수만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보통 그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의 단체가 이렇게 참가 신청을 했습니까? 예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민 참여팀 같은 경우는 보통 50명 이상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제한을 두는 거는 다이내믹 부문은 40명, 스페셜 부문은 30명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참가 분야별로 약간의 네네. 인원수 좀 차이가 있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훈련도 연습도 아주 맹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년에 그 우승팀 또 좋은 성적을 거뒀던 분들 주로 뭐 어떤 그 기준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았는지 좀 이런 데이터 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심사 저희가 그 점수표를 나중에 그 집계표가 아니라 네. 어떤 부분에서 심사하는지는 공개해 드리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그런 동작이나 아니면 군무, 그리고 저희 댄싱 카니발 자체가 되게 프로페셔널한 부문도 있지만 시민 참여에 큰 목적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참가의 의미에도 사실 많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예, 그래요. 현재까지 그렇다면 그 신청한 분들 몇 팀 정도 현재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이렇게 집계는 아직 안 해봤는데 네. 대략 10팀 좀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10팀 정도요. 뭐 시간이 아직 뭐 7월까지니까. 예, 보통 이게 마지막에 많이 몰리는 편이어서. 마지막에 많이 몰립니까? 예, 지금은 전화 문의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명이 참가하면 돼요? 어떤 내용을 뭐 이런 문의들 많이 하시겠군요. 네네. 예, 상금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총 상금은 2억 1천만 원 규모인데 네. 가장 높은 상금 이제 대상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고요. 예, 거의 3천만 원에다 이제 내년에 해외 공연 지원비까지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또 이제 단순한 그 상금만이 아니고 정말 이게 여러 가지 뭐 실력 평가를 하면서 또 해외 공연 계획도 잡히고요. 또 좋은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몇 팀이 참여했었습니까? 작년에 총 140여 개 팀이 참여했었습니다. 140여 개 팀이요? 네. 그중에 해외팀이 40개 팀 정도 되고. 네. 국내에서 100개 팀, 해외에서 한 40여 개 팀 이제 참가를 한 거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규모가 비슷합니까? 올해는 아마 참가팀이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현재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짧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해외팀은 올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서 네.
참가팀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그 추정이고요. 7월쯤 돼서 전체 그 참가팀 확정되고 또 준비는 그때 바쁘시겠네요. 좀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는 또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현재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원주문화재단 축제운영팀의 김성수 팀장이었고요. 자, 5월 29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